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0일 새벽 1시입니다. 요사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8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6%, 이재명 35%로 아주 거의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 조사를 MBS 전국 지표조사라고 그러는데 이름 때문에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마 만세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 42%, 이재명 후보 31%, 그 격차가 11%로 나왔어요. 한 조사에서는 1%포인트 격차, 또 다른 조사에서는 11%포인트 격차. 그러니까 이 두 여론조사가 차이가 10%포인트입니다. 이러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선 한국 갤럽 조사는 꾸준히 하면서 과거의 그 성적으로 봐서 아주 신뢰성이 높습니다. 자, 한국 갤럽 조사를 우선 보겠습니다. 이 한국 갤럽 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자동 응답 식으로 하지 않고 직접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설문을 던지고 통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접 전화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온다고 봤습니다. ARS 자동응답 장치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경향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한국 갤럽이 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어요. 윤석열 씨에게 불리하다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해도 윤석열 42%, 이재명 31%, 그 격차가 11%포인트, 오차 범위를 훨씬 넘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기 전에 19일에서 21일 조사 때보다 11%포인트나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그때보다 3%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7%,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조사에서 5%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지난 18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조사한 이른바 전국 지표조사라는 MBS라고 불리는 조사에서는 보면은 윤석열 36, 이재명 35 그냥 같아져 버렸습니다. 전주 대비 윤 후보는 3%포인트나 떨어졌고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그 격차가 7%포인트였는데 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5%, 심상정 후보는 4%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나 포인트나 다른 여론조사가 나오는 바람에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이 MBS 조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거의 모든 조사가 윤석열이 이재명을 약 12%포인트 내외로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36대 35로 같아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란 분이 YTN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의 같아졌다는 조사는 무응답자에 대해 한 번 더 질문을 한 식으로 진행되는데, 제 질문을 받으면은 응답자들이 움찔하면서 여당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변수나 긍정적인 포인트가 없었기에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나온 MBS 조사 방식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좀 불신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캠프가 지지율을 착각해서 상황을 오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MBS 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다른 조사보다 또 높게 나옵니다. 전주보다 5%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4%가 문재인 잘한다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는. 그런데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문재인 지지율이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34%가 됐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44%고 갤럽 조사에서는 떨어져서 34%, 44, 34 무려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10%포인트. 이 점에서도 MBS 조사를 저는 불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 유독 이 여론조사가 튄다는 거죠. 자, 그런데 ARS 방식으로 RN 서치가 매일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18일 조사입니다. 18일 조사인데 오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47.7, 이재명 33.3, 그 격차가 무려 14.4%입니다. 갤럽 11%, 이 RN 서치는 14.4%.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MBS는 1%.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갤럽 조사는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MBS 조사는 15일에서 17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에 여론조사 업체 대표란 사람이 요 MBS 조사를 했던 엠브레인 퍼블릭 등 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는데 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인용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33%, 이재명이 무려 43%였습니다. 지난 7월 초입니다. 10%포인트나 이재명이 이기는 조사였는데, 그 시기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의 조사보다는 윤석열 지지율이 훨씬 예외적으로 낮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 MBC 조사입니다. MBC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조사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MBC 조사도 이 앞에 MBS 조사처럼 예외적입니다. 윤석열에게 불리한 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MBS하고 MBC는 안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27.1, 윤석열이 19.7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14.6, 이재명 27, 윤석열 19.7.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여기서는 윤석열 25, 이재명 24, 이낙연 6%로 나왔습니다. 갤럽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기고, 이 MBC 조사에서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아주 큰 차이로 윤석열 누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MBC 조사가 왜 이렇게 다른 조사와 틀리느냐 하면서 불신이 쌓여갔는데, 근데 또 지난 10월 26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37.2, 윤석열 31.1,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윤석열이 크게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6.1%포인트나 뒤지는 걸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MBC 조사만 참고를 했더라면 기분이 아주 되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이후 지난 6일에서 7일 조사에서는 비로소 윤석열이 39.5, 이재명 3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7.3%포인트의 격차도 다른 여론조사 평균 12%포인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이 MBC 조사, MBS 조사, 이 조사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상당히 낮게 잡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하여튼 수치로서는 특별하게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나오고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 두 여론조사 기관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83%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6번의 대선에서 5번의 경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2002년은 예외였습니다. 그때는 막판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서 이회창 지지율을 순간적으로 뒤집고 역전승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후보가 약 5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걸 빼면은 4개월 전의 여론조사가 결국은 3월 9일까지 간다 하는 게 6번의 경우에 5번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윤석열의 승리 확률은 한 83%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여론조사에 일비일리하지 마시고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비교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판단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